오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사연으로 시작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달 전에 취업으로 서울의 상경에서 40만 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는 20대입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서 쉬는 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문제는요. 옆집에 방귀 소리입니다. 하루에 방귀 소리를 20번 이상씩 듣고요. 그렇게 악쓰는 방귀는 처음 들어요. 빡! 나팔 부는 줄 알았다니까요. 방귀 소리가 들리면 스트레스 게이지도 올라가고 쉬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옆집도 찔리는 게 있는지 제가 문 앞에 있을 때 분명히 도어락 소리가 들렸는데 안 나오고 그냥 다시 잠기더라고요. 이걸 물론 옆집의 잘못이라고만 할 순 없지만 위약금을 물어주고 원룸을 새로 구할지 아니면 버텨야 할지 고민입니다. 자, 최근에 이 사연이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이 벽간소음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벽간소음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방금 읽은 사연 최근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 예. 옆집에 방귀 소리가 들린다. 실제로 이렇게 방귀 소리까지 들릴 수 있는 건가요? 방귀 소리가 큰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 문제가 벽간소음 문제가 오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가 이번에 사연이 이제 독특하게 이렇게 알려진 어떤 부분들이고요. 그전에도 이런 벽간소음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들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이 벽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웃과 공유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생리현상 소리라든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화장실에 물 내리는 소리라든가 말 소리라든가 이런 어떤 갖가지 어떤 소음들의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층간 소음이라고 한다면 발망치라고 부르는 발 쿵쿵쿵 거리는 소리, 혹은 의자 끄는 소리 이런 것들이 주로 들리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면은 거의 일상생활의 소리가 다 공유된다고 봐도 무방한 건가요? 모든 소리가 공유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은 옆실에서 그러니까 옆식이 말하는 방이죠. 옆방 그다음에 이웃에서 어떤 소리가 발생되는지 예를 들면 말 소리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생리적 트럼 소리라든가 방귀 소리라든가 그다음에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 일어났다가 언제 출근을 하고 그다음 언제 퇴근해서 잠을 자는지 이 정도까지 어렴풋이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생활 소음들의 대부분이 벽간 소음의 종류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그동안은 보도도 그렇고요. 늘 층간 소음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벽간 소음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벽간 소음으로 굉장히 저희들도 최근에 민원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벽간 소음 때문에 우리가 층간 소음하고 유사하게 이 벽간 소음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층간 소음도 그렇지만은 벽간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폭행이라든가 살인 그러니까 보통 벽간 소음에 층간 소음도 그렇지만은 벽간 소음에도 오래 시달리게 되면은 이웃의 얼굴만 보기만 봐도 이때 살인의 충동이 나는 그래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를 옮기는 곳에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반 어떤 넉넉한 어떤 생활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또 옮기더라도 이 이사에 대한 어떤 문제들 갔을 때 과연 이 벽간 소음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이제 귀가 트이게 되면은 옮기더라도 똑같은 증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공포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분들한테 좀 굉장히 피로감이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구도 좀 이루어졌던 것 같고 또 대책들도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벽간 소음 관련돼서는 통계 같은 것들 정리되는 게 있습니까? 벽간 소음이 지금 현재는 뚜렷하게 어느 정도의 통계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층간 소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2003년도부터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2003년도부터 시공에 대한 어떤 규제 기준을 만들고 예.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생활자들 그러니까 실생활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또 만들고 2022년에 작년 같은 경우도 사후 확인제라는 또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예. 이렇게 굉장히 층간소음에는 정부라든가 어떤 각계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반면에 그렇죠. 벽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규제 기준도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또 실생활자에 대한 어떤 기준 자체도 아예 존재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 뭐 쉽게 말하면 완전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뭐 최근에 보면은 이 벽간소음 문제 때문에 흉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가는 일도 있었고요. 또 2월이었나요? 이 살인 사건까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 더 이상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네요. 굉장히 심각하죠. 심각한데 이 벽간소음에 대해 쉽게 말하면 벽간소음과 과연 위에서 들리는 층간소음을 뚜렷하게 구분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핑계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이 부분이 벽간인지 층간인지를 일단 구분을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런 부분들이 걸리다 보니까 규제 기준에서 정부라든가 시공사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데 이 벽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와 이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는 엄연하게 다른 어떤 소음원입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어떤 실질적으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층간소음이 지금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었듯이 초기에 다스리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듯이 이 벽간소음도 지금 늦지 않는 지금도 빠른 건 아니지만 늦지 않는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연구를 하고 여기에 맞는 데이터를 누적을 하고 거기 합리적인 어떤 규제 기준을 좀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래도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벽간 소음에 대한 원인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곳에서도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지만 앞선 사연과 같이 뭐 고시원 혹은 원룸 이런 곳에서 유독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 주로 복도식 아파트 중에서도 주로 이제 복도식 아파트, 그다음에 주로 이제 뭐 오피스텔 때 복도식으로 연결된 총총 벽을 하나로 이웃하고 연결된 어떤 곳들, 또 말씀하신 고시원이라든가 원룸 이런 어떤 말 그대로 우리가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주거 환경이 열악한 어떤 부분들에서 발생되는 것이 주로 벽간소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에서 정부 자체에서도 규제 기준 만든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시공회사 입장에서도 자재비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상승한다. 쉽게 말하면 거주자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차원들을 또 굉장히 핑계를 많이 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들 때문에 열악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어떤 요즘에 이제 주거비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한실이라도 더 늘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더 이익을 취하다 보니까 불법적인 어떤 쪼개기도 방을 쪼개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근데 또 들어가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다면은 그걸 또 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어떤 환경들에 놓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복합적인 문제가 현재는 이제 공존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방 쪼개기 시공 같은 경우는 불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분명한 불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너무 최근에 들어와서 성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불법이라는 부분 자체를 불법인 줄 알면서도 뭐냐면 세입자 입장에서도 신고한다라는 것이 애매한 것이고 본인의 어떤 주거 환경이다 보니까 과연 여기를 벗어났을 때 이보다 더 저렴한 환경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집주인 입장에서도 암암리에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 자체는 지자체 자체에서 이걸 분명히 불법으로 보고는 있지만은 단속 자체를 굉장히 강화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의 단속도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혹은 리모델링할 때 이 벽과 벽 사이 세대를 구분하는 경계벽에 대한 뭐 기준 혹은 규제 같은 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예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이런 규제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정말 이렇게 잘 만들어졌는지를 사후 검증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2022년도에는. 예. 그런데 이 벽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지을 때는 이렇게 짓겠습니다라고 시공회사가 이 도면을 제출하는 걸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정말 이대로 지어졌는지, 그다음 이런 재료로 했는지 이런 어떤 검증이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시공회사가 마음껏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은 옆실에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옆실에서 식사하러 갑시다 이러면은 뭐냐면 그 옆실에 생활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식사하러 같이 바깥에 나오는 이런 어떤 경우들도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렇군요.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들이 생겨나고 있고 아직 남겨져 있는 게 이제 벽간소음이라고 해서 그런지 최근에는 벽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벽을 두껍게만 지으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물론 그 부분 자체가 뭐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먼저 조금 단계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껍게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 두껍게 해야 될지,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좋은 재료들은 어떠한 재료들을 좀 넣어야 될지, 이런 네. 어떤 규제 기준에 따른 이런 어떤 복합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난제를 좀 풀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부분은 사후 확인이라는 부분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이 벽 하나로 이웃을 동시에 공존시키지 말고 벽 자체를 조금 분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벽을 분리한다. 벽 자체를 이중으로 두게 되는 것이죠. 이중으로 둬서 이 벽은 A가 서는 곳이고 다른 한 벽은 B가 서는 어떤 벽이다. 이런 형태로 완전 공기층을 둬서 분리를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불법 조객이라는 부분 자체는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질 않다 보니까 예. 이 불법 조객은 철저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공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층간소음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게 그 분양가가 올라가고 이 어떤 집에 대한 어떤 시공비에 따라서 어떤 주거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예.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공사비 올라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기에서 실에서는 뭐냐면은 삶을 영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 주거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값이라는 부분으로만 너무 바라본다라는 것은 조금은 아니지 않나. 그러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 근데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가운데 나 요즘 지금 당장 벽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뭐 이사를 갈 수 없고 지금 당장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됩니까? 일단 두 가지로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예. 부분 자체는 뭐냐면 이 외부의 전문가 도움을 조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예를 전문가죠? 들면은 우리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라든가 네.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라는 곳에서도 이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을 이제 상담을 한번 받아서 내가 어려운 점을 직접 대면하면 폭행이나 살인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보니까 예.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옆실에다가 가장 피해가 심한 어떤 소음은 피해 시간대를 말씀을 전달을 시켜서 조금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마련을 좀 하시고요. 예를 들어 뭐 샤워를 하거나 이런 거는 좀 피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앞선 사연처럼 예를 들어 생리현상 이런 거는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또 한 부분 자체는 어떤 형태로 접근하시냐면, 큰 비용은 들이지 않으시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우리가 들리게 되고 사람이 가장 영향을 미쳐 조금 성가시게 되는 어떤 부분들이 민원을 많이 하는 것이 주로 어떤 부분들이냐면 울리는 소음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한 방귀 소리라든가 이런 컥 하는 이런 어떤 저시격 좀 어려운 용어 저주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인근 시중에 가시면은 석고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석고보드요? 석고보드 부분 자체가 큰 고가가 아니다 보니까 두께는 조금만 두꺼운 것을 좀 구입을 하셔서
2중으로 2개 중 2겹 정도로 하셔서 본인의 벽을 조금 벽 자체의 넓이만큼 조금 이제 붙이시는데 이때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직접 이제 붙이시면 되는데 예. 어떤 방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딱 밀착시켜 버리시면 전혀 효과가 없고요. 예. 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중간 지점과 그다음에 양끝 내 모서리 지점 요 부분에다만 조금 접착제를 하셔서 붙여서 약간의 공기층을 두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오히려 딱 붙이는 것보다 좀 띄워놓는 예. 게 낫네요. 예, 공기층으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음이 많이 사그라드는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근데 나는 이렇게 새를 들어 살다 보니까 벽에다가 뭔가 접착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럴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뭐냐면 똑같이 그 서커보드에다가 벽에다가 딱 이런 형태로 뭔가 접착제를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붙박이 책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도구 같은 걸 밀으셔서 이렇게 조금 그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만 해두셔도 현재 들으시는 부분보다 소음 저감 효과가 한 50~60%는 줄어들 겁니다. 혹시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 듣기 싫다고 음악 같은 거 내 방에다 크게 켜놓으면 안 됩니까?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보복 소음인데 이 부분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간섭 효과라 그래가지고 예. 들리는 소리 자체가 내기에 이런 부분들 내가 발생한 음악 소리로서 조금 감쇄가 되어야 되는데 소음 자체라는 것이 주로 이 맞지가 발생하는 어떤 자체가 맞질 않으면 상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음악 자체를 틀었을 때 나는 내가 조금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상대편한테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의 소지도 분명하게 있고 뭐 음악을 튼다고 해서 생각보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시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어떤 서커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4995님께서 저는 도배하는 사람인데요. 작업하다 보면 준공검사의 허술함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 도배는 공사의 마감인데 대충 저렴한 걸로 대충만 해서 통과를 하면 다 뜯어 고치게 돼서 너무 난감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자, 벽간 문제 정말로 큰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렇게 공동주택에서 소음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지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부는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반드시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시공회사는 늦지 않게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모든 부분들의 초점은 지금 현재 삶을 영위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피해를 받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먼저 조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규제와 시공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차상곤 주거문화 개선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